세상에 많은 책들이 공허한 말장난을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자주 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침들은 대부분 그렇다. 불행하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통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일 뿐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불가능하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영상 보기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행복에 대해 깊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듣기 좋은 소리만 떠들어내는 책은 정말 많이 봤는데 행복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인수분해 해놓은 책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고 유의미한 내용이 정말 많더군요. 같이 가봅시다. 입시, 승진, 전철의 빈자리 하나, 무엇이든 자릿수보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경쟁들은 자연의 경쟁 앞에서 시시해진다.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다.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큰 연봉이나 그럴듯한 대학 간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싸움이다. 승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지만 낙오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닌 싸늘한 물질로 되돌아간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 불 한 포기에서 국가 수상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000년 전부터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한다.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나머지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바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하지만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행복에 대해 고민해보는 똘똘한 면은 있으나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완전히 똑같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길거리에 보이는 개나 고양이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달라 보이겠지만 알맹이는 여전히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인간도 동물이고 600만 년 동안 몸에 새겨진 동물적 본능은 매 순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다. 인간이 현재 가진 신체적 모습과 생각, 감정 이는 우연히 갖게 된 특징이 아니다. 모두 생존에 도움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된 특성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어떤 도움을 줄까?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다.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식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먼 옛날 어떤 남자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에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치자.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나무를 자른다. 그는 성인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는 이런 기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삶의 의미, 다성취? 아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느낌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된 자들은 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 일평생 사냥과 이성 찾기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된다.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거창한 포부 때문이 아니라 쾌감을 최대한 자주 많이 느끼기 위해 고기와 이성에 몰두한 것이다. 덕분에 그들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했다. 기가 막힙니다. 행복은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고 행복 또한 창의성과 같은 인간의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 도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왔기 때문에 인류는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감정, 다시 말해 쾌락과 불쾌의 감정이 그동안 우리의 DNA 속에서 오직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삶의 모든 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뱀, 절벽, 사기꾼, 치명적인 위협들이다. 이때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나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시켜 위험하니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정은 그 어떤 매체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비옥하지만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매력적인 이성, 절벽에 붙어있는 꿀이 가득한 벌집, 지금 당장 손에 쥐지 못한다고 실신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두렵지만 길을 나서야 되고 고단하지만 10번을 찍어봐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의욕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노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하다. 쾌감을 유발하는 정서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희열,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이런 치명적 매력을 가진 경험을 한번 맛보면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진다. 생존에 유익한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은 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반대로 불쾌의 바탕을 둔 여러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등의 감정을 묶어 부정적 정서라고 부른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신호인데 이를 무시하면 몇 번은 운 좋게 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문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쾌 혹은 불쾌의 두 바구니 중 하나에 반드시 담긴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많은 현대인이 삶의 행복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쾌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경험을 쾌와 불쾌의 경험으로 즉각 구분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쾌의 감정, 다시 말해 기쁘다, 재미있다, 통쾌하다, 즐겁다, 신난다와 같은 감정을 자주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좋은 경험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슈퍼리치나 건물주가 되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소소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냐?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이 생각은 가장 틀린 생각이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하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생수 한 병은 갈증의 고통을 없애주지만 갈증이 가신 사람에게 물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건강 같은 인생의 조건들은 사막에서의 물과 비슷하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인생을 더 유의미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복권은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승리의 환희도 패배의 아픔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무뎌지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 강력한 적응의 힘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를 그린다. 그래서 항상 오버를 한다. 인간의 엄청난 적응력 때문에 길 가다가 1000억을 주어도 금세 그 기쁨에 적응해버려 재미없다라고 말한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저자는 갑작스럽게 큰 부를 성취하게 되어 행복의 역치가 높아지면 어지간한 일에는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복권 당첨은 심지어 저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행복을 꿈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억, 1000억, 람보르기니, 최연선 임원 따위의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를 즐기는 소소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풍족하게 만들어준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짜증나게 자연은 인간을 이딴 식으로 설계한 것인가? 그냥 1000억 벌어서 평생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수준만 된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놓지 왜 행복에도 적응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자연이 인간을 이렇게 설계해 놓은 이유가 아주 기가 찹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왜 그토록 빨리 소멸될까? 꿈꾸던 대학에 입학해도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던 그와 결혼을 해도 왜 처음에 흥분과 떨림은 지속되지 못할까? 이러한 적응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사냥을 해야 한다. 사냥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기 위한 조건이 있다. 오늘 고기를 씹으며 느낀 쾌감이 곧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기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을 다시 찾는다.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다시 사냥을 나서는 이유는 잃어버린 쾌감을 다시 잡아오기 위함이다. 이 무한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행복이라는 좁은 관념에서 보면 야속한 일이다. 하지만 정서의 본질적 관심사는 행복이 아닌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을 계속해서 더 많이 비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승진의 즐거움은 며칠 뒤 없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과장을 단 사람이 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땀을 흘린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었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게 되어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결국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쾌감이 지속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쾌감이 가득한 사람은 이미 현재의 환경과 수준에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를 개선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종의 생존과 번식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DNA는 한 번의 행복이 길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행복감이 금방 사라지게 만들어 그 행복감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며 피땀 흘리며 사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라도 금방 적응해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크고 엄청난 한방의 행복감보다는 소소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감에 초점 맞춥시다. 그게 우리의 본성과 자연의 설계가 하나로 일치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행복에 대한 기존 관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도 책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더군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의 본능과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모두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행복관과 비교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